만든 영화마다 실패작 대열에 줄을 서고 찍고 있는 영화조차 가망이 없자 잘릴 위기에 놓인 감독 칼 데너. 누구보다 영화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품고 있기에 쉽게 물러설 그가 아니죠.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원시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단 하나뿐인 미지의 섬. 그곳에 지도를 입수한 터라 그가 구상한 영화는 이미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의 영화가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름을 가지고 주랭랑 중. 마침 섬으로 갈 배가 내일 떠날 예정이고 자신의 영화를 거절한 여배우의 의상도 슬쩍 해둔 상태. 그 의상에 맞는 여배우를 섭외하여 배에 타면 일단 성공. 눈에 들어오는 그녀를 만났으니 그녀의 이름은 앤 데로우. 앤은 보드빌 극장에서 날렵한 묘기와 민첩한 동작으로 웃음을 주는 코미디 배우. 밀린 봉급에 갑작스러운 극장 폐쇄로 처지가 말이 아닌 상황. 딱 그런 상황에 감독 칼을 만나 싱가포르에서 자신이 선망해왔던 극작가 잭 드리스콜의 시나리오로 영화를 찍는다 하니 뭔가 수상한 그의 언변에도 마다하기 쉽지 않았죠. 이미 야망이 양심을 덮어버린 칼 감독. 목숨 건 촬영에 스태프들이 나설 리였고 전설만이 내려오는 해골섬은 선원들의 공포였으니 위험과 비밀로 에워싸인 그 섬을 찾고 있다는 걸 모두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영화는 촬영되고 밀렵한 동물들을 동물원에 파는 일을 하던 앵그론 선장만이 요구와 욕구가 부합되어 조용히 항로를 변경하며 찾고 있었죠. 애당초 쉽게 찾을 수 있는 섬이 아니었고 칼 감독의 체포영장 소식을 소신받게 된 선장은 결국 회항을 결정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사방은 짙은 안개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 나침반은 이상 현상을 보이고 방향을 알리는 하늘의 별들조차 빛을 잃어 암흑 속에 어떤 판단도 불가능한 상황. 어느새 배를 에워싼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암초들. 전설로만 불렸던 미지의 섬, 해골섬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초된 배 수리로 선원들은 분주한데 이미 상륙을 시도하고 있는 칼 감독팀.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울타리와 쥐구라트, 곳곳에 놓인 해골들로 보아 죽은 자를 숭배하는 신앙을 가졌을 터. 수백 년 전 멸망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분명하고 해안가 끝엔 무언가를 피해 방어한 듯한 생생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꼬마. 원주민 꼬마의 좀비스러운 관절 꺾기와 살기 어린 눈빛 공격엔 삶의 처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낯선 자들의 침입을 반길 일 없고 전후 사정 통할 리 없는 원주민의 공격은 의식과 이어진 듯 주문을 읊고 선장의 지원 사격으로 일단 부사 귀환. 섬을 밟은 황금머리를 놓칠 수 없었던 원주민은 배에 침입하여 앤을 납치해 갑니다. 떡하니 단서를 남긴 채 서둘러 의식을 시작하는 원주민. 분위기 음산하고 위협적인 재물의식. 그들이 숭배하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콩입니다. 콩, 콩, 콩. 그녀는 사라졌고 그들은 한 발 늦었습니다. 앤을 찾기 위해 탐험을 시작하는데요. 페르쿠투스 케라스테스의 등장으로 원시 섬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해골섬 중앙 거대한 화산은 내뿜고 뒤덮고 갈라지기를 반복하며 빙하기 때조차 온난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고 이에 해골섬 공룡들은 살아남아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초식 공룡들은 포식자와의 생존 경쟁으로 강하고 거대해지고 민첩하면서도 유연해졌죠. 육식 공룡들의 덩치는 더욱 커졌고 날렵하고 포악해졌으며 곤충과 무척추 동물까지도 거대해져 그야말로 거대 동물들이 비좁은 땅 안에 서로 부대끼며 살고 있었고 육식 동물들의 수가 초식 동물들의 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불안한 생태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콩은 해골섬의 마지막 남은 거대 원시 영장류로 원주민을 공룡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요리요리 흔들어대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이미 저 세상. 앤의 유연성이 크게 한몫합니다. 콩의 눈빛을 살피던 앤은 포악성에 숨겨진 호기심을 보았고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읽어냅니다. 주의를 끌어보려고 연기를 시도하는 앤. 넘어지는 연기에 너무 좋아하는 콩. 아예 재미가 들린 콩. 그녀를 일으켰다가 넘어뜨리기를 반복하며 좋아하고 오히려 고난도 묘기엔 시큰둥. 앤이 거부하자 위협이라고 보여주는데 삐친 콩이 돌린 등에 오랜 쓸쓸함이 베어져 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앤. 포에토돈과 딱 마주치고 통나무 속으로. 메가메데 더듬이가 쓰담쓰담. 나와보니 파스타토사우루스 렉스의 눈빛 교환. 왜 굳이 공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공격을 유연하게 잘 피하는데 가까스로 나무에 누워 위기를 모면했나 했더니 바위인 척 하던 또 한 녀석의 노악스러운 던니 공격. 대롱대롱 앤의 비명소리에 짜잔 떨어지는 앤을 잡으며 피하고 일격. 또 한 녀석이 물어뜯기 직전 이렇게 2대1의 구도로 긴장감 높아가는데 슬금슬금 뒤로 앤을 보호하기 위해 든 오른손 뒤로 또 한 마리 등장. 1대3의 박진감 넘치는 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앤을 손으로 발로 옮기는 순발력. 덩굴에 떨어진 바스타토 정말 턱을 가만두지 않는군요. 물리적 진자운동은 심리적 스릴감으로 변하며 쥐었다 폈다 아슬아슬. 콩의 보호 아래 환상의 콩비로 이 섬의 진정한 천하무적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앤을 구해줘 놓고 돌아진 콩.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을 보며 둘의 유대감도 깊어 가죠. 구조대의 고난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습지의 환경에 적응한 대형 기생충은 끔찍한 방법으로 식욕을 충족하고 희생이 뒤따랐던 영화 필름은 모두 엉망이 되어버리죠. 고비를 넘고 넘다 보니 목적이 흐릿해질 즈음 드디어 앤을 발견한 잭. 괴수의 소나기에서 구출해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전후 사정 살필 틈 없이 무작정 구해냅니다. 돌아가야 했기에 따라 나서는데 목적이 달라졌음을 느낀 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 몹쓸 이기심이 탐욕과 더해져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콩은 세계 제8대 불가사의 킹콩이 되어 뉴욕에 와 있습니다. 앤이 킹콩의 제물로 바쳐졌던 상황과 다를 게 없었죠.
칼 감독의 야욕은 킹콩의 분노를 키웠고 가짜뿐인 곳에서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둘이 보낸 즐거운 한때. 그 시간이 길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킹콩은 이 도시 가장 높은 엠파이어 빌딩에 올라 장엄한 일출, 꾸미지 않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앤과 함께 느끼는 콩. 인간들에 맞서 자신의 최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명인들은 이제라도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깨닫고 거꾸로 걸어가고 있는 길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피터 잭슨 감독 자신을 영화 감독의 길로 이끈 영화로 자신의 영화 인생을 걸고 진심을 담아 다시 만들어낸 걸작 킹콩입니다. 1933년 원작의 부족한 조각을 훌륭하게 메꿔내며 리메이크의 본보기가 되었고 특수효과는 이렇게 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장면을 만들어내며 특수효과의 교과서가 된 영화이기도 하죠. 바라고 헝클어진 털, 크고 깊숙한 흉터, 삐뚤어진 턱과 제자리를 벗어난 이빨들, 오랜 세월 동안 거칠게 살아온 지치고 피곤한 늙은 전사이자 외롭게 살아남은 자기 종족의 마지막 생존자 콩. 그런 콩에게 앤이 나타났고 앤에게서 우정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서 삶에 대한 희망도 익습니다. 앤도 다르지 않았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의 퍼포먼스에 처음으로 충만한 관심을 기울여준 유일한 관객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어떠한 대사도 없이 거의 무성 영화에 가까운 화면들은 오히려 콩과 앤의 유대감을 극대화시킵니다. 고독감과 슬픔을 간직한 맑은 눈,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콩의 다양하고도 세밀한 표현은 고릴라의 습성을 익히기 위해 루안다의 고릴라 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앤디 서키스의 연기에 의해 훌륭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골룸이라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었던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영화의 시대 배경은 1930년대 유례없던 경제 대공황 시기. 뉴욕에는 빈민들이 넘쳐나고 파업하는 노동자들, 금주법은 사람들을 옥죄고 있으며 집을 잃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거리에 나앉고 쓰레기통에서 사과를 주워 먹어야 할 형편. 부르주아들은 그저 이윤에만 몰두할 따름이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약탈하는 데 있어 인정사정 보지 않았던 시기에 세워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꼭대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킹콩. 운명이 야만을, 빛이 어두움을 깨우치는 것으로 포장된 차갑고 냉혹한 공간 이유. 운명이라는 이름의 야만을 정당화하고 정글의 왕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이 센트럴파크에서의 짧은 행복을 통해 야만과 문명이 공존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주체로서의 킹콩과의 공존을 애당초 모색하지도 않았죠. 그저 도시인의 욕망을 해소하는 약탈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보태어 전시되어졌습니다. 킹콩에게 가해지는 야만성과 폭력성을 통해 우월하다고 추켜세웠던 그들만의 가치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도사리고 있었는지 일깨워주고 있죠. 벤차오 선원 지미가 읽고 있던 책이 암흑의 핵심이란 점에서도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인 만큼 확실한 주제의식을 작정하고 내비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공가에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봅니다. 공은 자신에 속해 있던 외롭고 폭력적인 세계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했죠. 그를 죽음으로 몰게 된 이유가 되긴 했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된 공은 마지막까지 행복했고 자신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1963년 동물학자 아드리안 포르틀란트는 파파야를 허리춤에 매달고 덜렁거리며 걷던 침팬지를 목격합니다. 목적지는 석양이 가장 잘 보이는 곳.
15분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시시각각 노을의 색깔이 변하는 황홀한 광경을 넋을 놓고 지켜보고는 해가 넘어가자 천천히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바닥에 내려놓은 파파야는 그 자리에 놓아둔 채로 자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 영화 킹콩. 어찌 우린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게 인간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상 201분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